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45에서 40 사이에 자리 잡는 느낌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여론조사를 하는 에이스 리서치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했는데요. 44.3 긍정이라고 말했고요. 부정은 5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월 1일 날 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데 약 14.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재명의 지지율의 하락의 핵심 원인을 에이스 리서치는 부동산 증시의 변동성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지방선거에 서울에서 지면서 또 참정권 훼손 문제가 터지면서 이재명의 아성에 균열이 생겼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서울에서 지방선거를 진 원인이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아주 나쁘게 2월달 내내 이재명을 추락시켰어요. 1차적으로 40% 후반대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론 악화가 멈췄다고 말하자마자 7월 초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40% 초반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차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연결되는 민심 하락은 주식의 폭락이 가져온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 이재명 정책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제 주식 정책 실패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000원 2,300 언저리에서 지금 며칠째 머물러 있지만 이게 며칠 가겠어요? 또 추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의 코스피라는 것은 시장으로서 매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2차 추락은 아마 1차 추락 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데미지를 주게 될 거다. 1차 추락은 월세, 전세 폭등, 집값 폭등 이런 부분이 갖고 온 죽은 아니지만 이것은 당장 자신의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차 지지율 폭락은 자신이 가진 돈을 날려버리는데 그 핵심에 머니무브를 이야기하며 코스피를 강제 부양시켜온 정권의 책임, 정권의 선동,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대중들이 놀아나서 코스피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날리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폭락보다 2차 폭락이 훨씬 심각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어제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제 리얼미터는 43.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김어준조차 더 내려가면 심각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제 지지율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우호 세력인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11%가량 내려갔다는 거예요. 진보 진영 자체도 지금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를 같이 겪고 있을 거니까 그들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지만 불만이 쌓여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이 독재, 전체주의, 감옥이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이 지지율의 하락에 더욱더 가속도를 붓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43.3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45.1,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역전된 첫 조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74.9에서 63.7로 11.2가 빠졌어요. 좌파들이 그렇게 원하던 보안수사권 폐지를 관철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 4.6이 빠졌고 중도층에서 3.3이 빠졌는데 좌파 진영에서 11.2%가 빠져버렸어요. 자, 여기에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재명 진영이 주류가 굉장히 밀고 있는 김민석과 크게 떨어지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정청래 지지층에서 지금 그동안의 이재명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누적된 불만에다가 당의 경선을 이따위로 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지금 정청래 지지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겠지요. 아닌 척에도 청년층을 겨냥해서
35세 이하 자발적인 1년 미만 퇴사자들조차도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말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버리는 걸 보면 굉장히 2030 지지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30 지지가 30% 초중반대 바닥까지 갔다 보고 이제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의 지지가 하락하는 것은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동안 이재명의 지지를 바치던 핵심 기반이었던 40대에서 10.3%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9.3에서 49%로 내려갔고 70대 이상에서 9포인트 그래서 52.4에서 43.4로 빠져버렸다. 노령층에서 왜 이렇게 이재명 지지가 높느냐? 이것은요, 에이스 리서치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노령층에서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어서 생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령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일정하게 생각보다 높았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어서 70대 이상에서는 52.4에서 43.4로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8.2%가 빠졌는데 PK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었는데 1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예상외로 높던 고령층이나 PK지요. 이런 데서 지지율이 빠져버리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서울에서 8.2%나 떨어져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의 서울 지지율이 36.8%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 대국민 정책을 어제 주택을 닥치고 공급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을 전격전으로 속도를 높이겠다. 또 청년들에 대해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퇴직연금이나 ISA 가지고 지금 주식판에 자금줄을 물어오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할 거라고 보는가? 저는 안 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 표무리에 동원된 800조 호남 반도체라는 조선일보 사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하고 일본 구마모토에서 TSMC 반도체 공장을 만든 것처럼 속도전을 하겠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하겠다. 또 광주 군공항을 여기에 미군 공항까지 포함되어 있죠.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면서 합참의장, 공군총장, 삼성, SK 사장까지 배석시켰어요.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속도전 넘어 전격전을 할 만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이재명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좀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걸 갖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는데 이걸 왜 비서실장이 발표합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역대 없던요. 비서실장이 각종 정치 행정에 개입해서 직접 쫓아다니고 발표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게 맞는지도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서둘고 있다면 이걸 지켜보는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뭐라 여기겠어요? 이번 주 주말에 호남에서 정청래하고 김민석이가 경선을 하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걸 발표하고 최근에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송영길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옛날에요. 선거할 때 설탕 던져주고 밀가루 고무신 던져주던 시대 선거와 선물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호남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래 빨리 반도체 공장이 되려면 김민석이가 돼야 된다. 표 몰아주자.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그런 걸 노리고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저질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뒤흔드는 2030의 분노가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이 버스 주택
이걸 말한 뒤에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 이것이 내관이 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앞으로 공급 확대한다고 그 공급이 집 없는 계층에게 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대 정권마다 말했던 2030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쇼만 하고 끝난 거라고. 그래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세금과 주택 공급으로 대응하겠다는데 두 개 다 틀렸어요. 두 개 다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문제를 가지고 퇴직연금 끌어오고 ISA 끌어와 가지고 해결하겠다? 될 거라고 봅니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관장한다? 웃기고 자빠졌다라. 그런 것들은요, 호남에 반도체 전격전을 벌이는 것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하라. 지금 6, 70년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해요. 지지율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주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주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극단적인 반도체발 양극화, 기존에 있던 양극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양극화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식까지도 양극화, 부동산까지도 양극화예요. 그래서 양극화 시너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해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이 지지율 하락을 못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